안녕하십니까. 네. 요사이 가장 칭찬을 많이 듣고 있는 사람이 김정은 위원장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도 칭찬하고 문 대통령도 칭찬하고 두 분 다, 트럼프 대통령, 문 대통령 다 김정은이 비핵화에 의지가 있다고, 그리고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는 조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세기의 업적을 내보겠다라는 생각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칭찬하는 이유와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칭찬하는 이유는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김정은을 불러내서 일괄 타결식의 완전한 핵 폐기를 이 기회에 당신 김정은 위원장하고 나하고 뜻을 맞춰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그걸 제대로 하면은 당신이 원하는 지원은 다 해주겠다. 그에게 매듭을 지으려고 계속 이 미북 정상회담에 김정은이 그런 마음 각오를 가지고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계속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대통령의 김정은 칭찬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 한다고 대북 확성기도 일단 그날 끄라는 겁니다. 그리고 GP에, 다시 말하면 비무장지대에 있어 북한과 경계선상에 세워놓은 GP, 그라운드 포스트입니다. 네. 혹은 GPO로 해가지고 그라운드 포스트 오브저베이션, GOP라 해서 GPO가 아니라 GOP라 해서 그라운드 오브저베이션 포스트 해서 서로가 서로를 경계선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지 지키는 초소를 만들어 놓은 걸 GOP라고 합니다. 이 GOP 자체도 지금 철수하자는 얘기를, 상호 철수하자는 얘기를 남북 정상회담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일전에 슬쩍 언급하고 한 달 가까이 잠잠합니다만은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만들어서 북쪽하고 남쪽이 들어가 가지고 함께 어업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덧붙여 국방부는 이러한 청와대의 입장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사드 배치도 지금 안 하고 그 안에 사드 운용을 위해 들어가 있는 미군과 한국 병력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샤워 시설이라든가 이것 해주는 것 이상으로는 다른 작업은 안 하겠다고 주민들하고도 약속했고 사드 반대파들하고도 약속했기 때문에 그 이상 작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김정은이 4월 21일 이후에 핵실험도 안 하고 ICBM 시험 발사도 안 하겠다는 것은 큰 결정을 한 거라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김정은이 어떤 일이 있어도 27일 판문점에 내려와서 남북 간에 비핵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북핵 비핵화를 위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망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라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이게 트랩이라는 거죠. 이게 함정이라는 거죠. 왜? 대통령은
19일날 문 대통령 19일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생각을 갖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도 조건으로 걸지도 않으면서 문 대통령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지금 북한이 한국에게 끄집어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 아니라 또 받아갈 게 수두룩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리고 우리에게 직접 주한미군 철수 얘기해봐야 실제로 남쪽으로부터 얻어가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만 만들어내지 실질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북한이 알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뭐냐? 청와대가 남북정상회담을 한다고 3월 5일 이후부터 언급을 하면서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남북정상회담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세 가지 목표를 위해서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 용어가 바로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한 번도 청와대는 이 남북정상회담이 북비핵화를 위해서 시작하는 회담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는 김일성 때부터 쏘던 조선반도 비핵화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의미로 3월 5일 우리가 5명의 대북 특사단을 보냈을 때 김정은도 그들을 영접하면서 평양에서 똑같은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의 핵심은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그 한반도 비핵화를 핵심이 주한미군 철수라는 것을 빼고 각색해서 김정은은 비핵화할 의지가 있다라는 표현을 미국에 전달한 것입니다. 폼페이오를 만났어도 김정은은 똑같이 완전하게 비핵화할 생각이 있다. 그러면서 군축 얘기를 끄집어냈습니다. 핵군축. 핵을 가지지 않는 국가가, 무기를 가지지 않는 국가가 군축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있기 때문에 줄인다는 겁니다. 핵군축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얘기는 우리는, 다시 말하면 우리 북한은, 김정은 정권은 이미 핵을 보유한 국가다. 그리고 당신이 나와 앉아서 핵군축을 하겠다는 얘기는 우리가 핵 보유국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묵시적으로 지금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은근슬쩍 잡아 넣은 거죠. 그러나 사실은 엄청난 계산과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청와대가 앞장서서 줄기차게 일관되게 한 번도 바꾸지 않고 북핵 비핵화라는 용어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정상회담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김정은이 원하는 종전선언을 우리가 들어주고 정전협정을 끝을 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이 모든 걸 거기까지 가는 단계를 하기 위해서 남북정상회담을 처음 시작한다는 겁니다. 중간에 그런 얘기도 있었죠. 청와대에서.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남북정상회담을 연 2회로 정례하자는 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례화하자는 것은 종전선언, 정전협정,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주한미군 내보내는 데까지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남북이 계속 만나자는 얘기입니다. 언론도 신경 쓰지 않고 특히 보수 언론도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 한번 가지 않고 분석 한번 하지 않고 청와대가 얘기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분석 없이 비판 없이 계속 당연한 것처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아무 생각 없이 이 용어를 쓰는 게 아닙니다. 치밀한 계산을 가지고 국민들 전체를 계속 이 용어에 그냥 편안해지도록 세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용어라는 게 다시 말하면 뭐냐?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의 의미라는 결국 뭐냐? 북한에게만 비핵화라고 하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한반도가 비핵화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주자라는 겁니다. 한반도가 비핵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이 우리에게 펼쳐주고 있는 해구산도 걷어내고 한미 군사훈련을 통해서 핵자산을 가지고 와서 훈련하는 것도 하지 말고 궁극적으로 이런 핵무기나 핵전력을 쓸 수 있는 병력, 다시 말하면 주한미군도 한반도에서 내보낼 때만이 북한이 완전 핵폐기를 하는 것과 대등하게 남쪽도 비핵화에 협력하는 뜻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문 대통령이 지금 북한이 완전 비핵화를 할 생각이 있다, 주한미군 철수 얘기도 끄집어내지 않고라는 얘기는 국민들에게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서포트를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원과 환호를 유도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 입으로 스스로 떠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청와대가 앞장서서 북한이 원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고 우리도 그 한반도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자진해서 지금 자진납세처럼 알아서 미리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4월 21일부터 핵실험 안 한다는 게 큰 진전 아닙니다. 6번을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핵을 보유한 국가 수준에 이르렀다는 게 파키스탄이나 인도의 경우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기술적으로 증명이 됐다는 겁니다. 핵 보유국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증명이 됐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ICBM 시험 발사도 안 하겠다 했습니다. 이건 미국 눈치 보고 미국하고 딜하고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미사일 시험 발사도 중지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중거리, 단거리, 노동, 스커드, 무수단 모든 미사일 시험 발사도 중단하겠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SLBM도 얘기 안 했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안 하겠다는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냥 ICBM만 얘기했습니다. 왜? 트럼프가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니까. 미국에게 밑밥을 던지는 거죠. 한국은 눈에도 없습니다. 안중에도 없습니다. 북한이 핵 실험을 중단하고 ICBM 시험 발사를 중단한다고 할 때 우리는 환호할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크게 칭찬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안 한다면은 SLBM도 하지 말고 한반도나 일본을 사거리에 둔 사거리 2,000km 이하의 혹은 3,000km 이하의 미사일 발사도 금해라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핵시설을 공화국 북쪽에 있는 핵시험장을 폐쇄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들 살기 위해서, 또 중국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기상청장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한 번만 더 핵실험을 하면은 반경 60m 내지 100m의 부분이 그 지역 전체가 여의도 3배 크기의 땅이 10m 내지 20m 싱크홀처럼 깔아앉을 수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깔아앉으면 방사능이 올라옵니다. 중국이 북한 핵실험을 견제한다고 하면은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한국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도 아니고 방사능으로 북쪽과 경계선을 국경을 둔 그 너머 동북 삼성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이 피해를 받는 걸
방사능 피해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실험장은, 핵폭발 실험장은 그냥 두는 것 자체가 북한에게도 위험하고 중국에게도 위험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적으로 오염되고 스스로 북한 스스로가 방사능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폐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도 아니고 미국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근데 무엇을 환영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이미 폐기 처분될 더 이상 쓸 수 없는 핵실험장을 가지고 뭐 통일부 대변인이 나와서 아직도 쓸 수 있는, 어떻게 알아요? 무슨 근거로 아직도 쓸 수 있는, 용도가 가능한,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합니까? 북한이 그렇게 발표하라고 자료를 준 겁니까? 그리고 핵실험장 폐기하는 것 자체에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요? 2008년 6월 27일 보세요. 부시 대통령 때 김정일이 똑같이 한 짓이 뭡니까? 높이 20m에 원자로 냉각탑 폭파하고 난 뒤에 전 세계 언론이 다 보는데 폭발하면서, 그것도 공짜로 한 거 아닙니다. 부시한테 돈 받고 했습니다. 대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폭파하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핵 불능화, 다시 말하면 핵을 개발하거나 실험할 수 없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구체적인 사례로 우리는 냉각탑을 폭파한다. 냉각탑이라는 게 원자로에서 나오는 제처리 플루토늄을 식히기 위한 수조를 가지고 있는 탑입니다. 그거 폭발하고 난 뒤에 테러리스트 지원국으로 북한이 지정된 걸 빼돌라고 얘기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부시 대통령이 북한에게 요구한 중류도 줬습니다. 경제 지원도 좀 해줬습니다. 그리고 부시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핵 폐기 한번 논의해보자. 그러려면은 NPT에도 다시 핵 비확산 체제에도 북한이 되돌아오고, 그리고 IAEA 사찰도 받고, 진짜로 너희들이 핵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고 핵물질도 없는지를 검증을 해봐야 되겠다 하니까 김정일이 어제 우리가 핵물질 관련된 당신네들이 원하는 체크리스트를 전부 냈지 않느냐. 그리고 오늘 냉각탑까지 폭파했으니까 이제 믿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부시 대통령, 그것을 하기 위해서 육자회담에 나와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 그럼 우리도 지원을 하겠다. 그게 상응한. 김정일 먹튀한 거죠. 테러리스트 지원국 리스트에서 빠지고, 중류 지원 받고, 경제적인 지원 받으니까 입 싹 닫고 그 다음부터 육자회담이 나타나도 않습니다. 육자회담 그때부터 무용지론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북한 핵 폐기 문제는 그냥 그 상태에서 유야무야로, 폐기 문제에 대해서 논의는 유야무야 되고 실질적으로 핵 개발은 그때부터 본격화된 겁니다. 그 다음 해에 바로 핵실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미사일 발사 실험도 계속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신이 나서 SLBM까지 시험 발사했습니다. 김정은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버지 김정일이 하던 거와 똑같다란 상황을, 정황적인 증거가 드러나는데도 그때도 난리가 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김정일과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와서
정말 제대로 이게 돼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제대로 된다는 것은 북한 핵 폐기가 제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냉각탑도 폭발했다고, 폭발시켰다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달 후에 그게 사실이, 불과 1년 후에 그게 사실이 아닌 게 드러났습니다. 반대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하고 있다는 게 핵실험으로 드러났습니다. 핵실험을 함으로써 핵 개발하고 있다는, 적극적인 핵 개발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준 겁니다. 지금 핵 폐기 하겠다라는 증거로 핵실험장 폐기하고 핵실험 안 하겠다. 북한 핵 폐기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더 이상 핵실험을 안 해도 핵무기는 가지고 있고 핵능력은 증명이 됐고, 미국으로부터 돈 확실히 받고 제재 완화 받을 때까지 돈을 좀 모아야 됩니다. 경제를 위해서도, 인민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기의 통치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인민들의 충성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으로부터 유엔 제재 완화를 받아내야 됩니다. 유엔 제재 완화 받아내기 위한 하나의 미끼로 지금 던지는데, 우리가 거기에 앞장서 가면서 하는 얘기가, 이건 미끼가 아니고 북한의 진심이다. 북한이 진짜 핵 폐기할 생각이 있다.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겁니까? 정말 공허한 말잔치로 남북정상회담의 효과를 크게 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단순한 하나의 회담으로, 하나의 이벤트식으로 회담으로 그 말잔치까지는 받아 눈 감아준다 손 치더라도, 모든 정권이 그런 일이 있으면 그것까지 쇼를 하기 마련이니까 문 정권이라고 그렇게 하는 욕심을 갖지 말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일관되게 청와대가 북비핵화의 완전한 일괄 타결식의 북비핵화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가 같이, 남북이 같이, 북한이 핵 폐기하는 단계마다 한국도 종전선언을 같이 해주고, 정전협정도 끝내주고, 평화협정도 맺어주고, 북한과 손을 잡고 주한미군도 철수시키는 그런 것이, 그 모든 단계가 북한 핵 폐기 단계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아기를 맞추면서 나가자는 게 바로 청와대가 줄기차게 발표하는 한반도 비핵화가 남북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라는 뜻입니다. 제발 국민들 좀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평화협정이 뭔지도 모르는 국민들 너무 안타깝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 체결하는 것을 78.1%가 찬성한다. 주한미군 나가서 우리한테 득되는 게 뭐가 있죠? 경제가 득이 됩니까? 군사력이 득이 됩니까? 북한 억제력이 득이 됩니까? 그리고 주한미군 나가면은 중국이 우리의 안보를 지켜주고 우리 경제를 지켜준다고 약속했습니까? 우리를 미국처럼 독립된 국가로 그냥 던져놔놓고 간섭 안 하고, 이미 봤습니다. 사드 설치한다고 1년 8개월 동안 우리 기업을 얼마나, 우리 국가, 그리고 심지어 소상공인들까지 얼마나, 중소기업까지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우리 봤습니다. 한미 동맹 우산 하에서도 이렇습니다. 만약에 주한미군 철수한다면은 중국은 마음대로 우리를 주무리고 횡포를 부릴 것이, 조선시대 칙령을 주는,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치면 네가 대통령이다 라고 허락을 해도, 여기에서 선거에 의해 당선돼도 네가 대통령이다 라는 허락을 해야 그때부터 대통령인 것처럼 임금들에게 칙령을 내리는 그 시대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때보다 더 할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북한하고 한 두릅으로 북어 두릅 낚듯이 엮어가지고
청와대가 방방 뜬다고, 뭐 온 전신에 카메라를 설치를 해놨고 전 세계가 다 보게 한다고. 좋습니다. 대한민국의 업적이라고 자랑하고 싶으니까 거기까지는 국민들도 인정해준다 치더라도 제발 청와대가 앞장서서 남북 정상회담이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것이라는 말, 생각, 그것을 끌어가기 위한 앞장서는 주체는 되지 말아야 됩니다. 생각부터 바꾸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 포장에 속는 국민들은 없습니다. 알고도 눈 감아주는데, 눈 감아주는 수준이 어디까지냐?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이벤트를 빵빠레로 만드는 것까지는 눈 감아줄지 몰라도 청와대가 앞장서서 북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끌어가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도 용서하지도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토론도 환영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